원장님 정말 확 늙는 시기가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확 늙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운동선수들이 은퇴하는 나이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딱 임신하는 시기랑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대비 못하면 그냥 늙어버리는 거예요.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관리해야 돼요. 원장님 지금부터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무조건 해야 돼요. 꼭 피부과 안 가도 집에서도 어느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리오네트 팔자주름 있잖아요.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성현철입니다. 갑자기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 갑자기 확 늙는 시기, 그걸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노화를 늦추고 싶은 분들에게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피부는 성현철. 원장님 요새 막 늙는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진짜 걱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사실 저도 걱정이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모두의 걱정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주름이 늘어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 노화는 단순히 겉만 늙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의 단백질 변화와 호르몬 변화 같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단백질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원장님 진짜 확 늙는 시기가 진짜로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특정 시기가 되면 정말 확 늙게 됩니다. 이건 제 경험만은 아니고요. 연구 논문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노화 관련 단백질 수치가 급등하며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34세, 60세, 78세에 3번의 계단식 변곡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바로 노화의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일한 속도로 늙는 게 아니에요. 노화 관련 단백질 수치가 급등하면서 생물학적 노화가 가끔 빨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노화는 물론 생리학적 이유가 가장 크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인간의 사회 형태도 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몸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가 이 변곡점과 맞물리는 거죠. 특히 34세의 시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은퇴하는 나이대고 여성분들은 임신, 출산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거죠. 신체 변화가 큰 이 시기에 대비를 못하면 그냥 늙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노화가 진행되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관리하셔야 돼요. 30대 초반에는 피부 주름 형태가 급격히 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름이 갑자기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30대 초반인 거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30대를 넘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나이대별로 늙는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연령대별로 두드러지는 노화의 특징이 다릅니다. 30대는 피부 기능 둔화와 주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모공이 커지고 피부 탄력 저하가 두드러지고요. 미간 주름이라든지 팔자 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4세의 첫 변곡점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깊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콜라겐, 엘라스틴 감소로 탄력과 윤기가 크게 떨어집니다. 잡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마리오네트 주름의 처짐도 심화됩니다. 50대는 호르몬 변화로 콜라겐이 급감하고 기미 흑자와 같은 색소 침착이 심해집니다. 입주변과 목의 주름이 확연히 보이고 턱과 눈밑이 처집니다. 60대는 피부가 얇아지고 피하 지방이 감소하여 얼굴 전체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심한 처짐이 나타납니다. 원장님 늙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슬퍼요. 그러면 이거 노화를 막으려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화를 늦추는 홈케어의 3가지 기본 원칙은 보습, 선크림, 얼굴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오늘도 역시 보습과 선크림입니다. 또 나오는 보습과 선크림이군요. 이건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크림을 매일 빠짐없이 바르는 것이 노화 방지의 기본입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보습은 건조함을 막아서 주름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효과는 보습과 선크림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마리오네트나 팔자주름 같은 부위는 자연스럽게 근육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마사지 원장님 지금까지 많이 알려주셨는데 은이라고 하는 마사지 알려주셨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다른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다른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처짐과 화면 처짐을 막는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 처짐을 막는 눈꺼풀 스쿼트입니다. 노화로 인한 눈 처짐은 단순히 피부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인 안검 거근의 힘줄이 약해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눈 처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악화를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먼저 손바닥으로 이마를 눌러서 이마 근육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시고요.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동자만 최대한 위로 치켜뜹니다. 이 상태를 5초간 유지하고 5초 쉬는 것을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마 근육의 개입을 줄이고 눈꺼풀 올림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근육 활성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천장 키스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서서 머리를 뒤로 천천히 젖혀 천장을 바라보시고요. 입술을 담은 채로 뻐끔거리며 천장에 키스하듯이 입모양을 만듭니다. 턱끝을 최대한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5초에서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씩 3세트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하면의 처짐이나 목의 주름은 넓은 목근, 활경근이라는 근육이 당기는 힘 때문에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운동이 활경근을 이완하고 스트레칭해줘서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마사지 정말 잘 봤는데요. 이거 꾸준히 집에서도 따라 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사실 시술이잖아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연령대별로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관리해도 노화가 걱정된다면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요. 30대에서 40대는 탄력 저하, 잔주름 시작, 모공 확대가 주된 고민입니다. 아직 노화가 완전히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탄력 강화 및 예방 시술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울세라나 서마즈 같은 리프팅 레이저로 피부 탄력을 미리 잡아주고요. 피부 결을 개선하고 콜라겐 재생을 돕는 스킨 부스터 시술, 예를 들면 리쥬란이나 주베륵 같은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깊어진 주름이 있다면 보톡스나 필러도 좋습니다. 원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 울세라나 서마즈 이것도 30대부터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30대 중반, 30대 후반이 가장 서마즈나 울세라 같은 리프팅 치료를 시작하는 가장 많은 연령대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때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부피가 늘어나는 기간이죠. 근데 20세에서 25세 사이에 그게 피크가 돼요. 최정점에 다다르고 25세에서 35세까지는 어느 정도는 버티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35세를 기준으로 점점 노화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스탠포드 논문에서 보셨죠? 34세. 그러면 보통 한국 나이로는 35세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서 봤던 그 35세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라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35세 기준으로 35세가 지나가면서부터 이런 시술을 예방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울세라 서마즈 같은 이런 리프팅 레이저도 30대 중반부터 맞아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방의 개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울세라 서마즈를 하면서 보톡스도 같이 맞아주면 훨씬 더 좋겠네요? 그렇죠. 35세 정도 되면 이제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보톡스를 맞아주면 그 시간 동안 생길 주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꾸준히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러면 맞지 않았을 때 생길 주름이 그만큼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음의 시간이 좀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을 벌어준다는 게 제일 큰 겁니다. 늙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안티에이징은 슬로우 에이징이에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주는 거에서는 보톡스나 울세라, 서마즈 같은 탄력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0, 40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리프팅을 받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미 주름이 다 생긴 50대, 60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0대, 60대는 심화된 색소 침착, 눈에 띄는 처짐, 깊은 주름이 문제죠. 이때는 색소 제거와 볼륨 탄력 복구를 병행해야 됩니다. 흑자나 검버섯 치료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레이저 같은 태워주는 레이저 시술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볼륨이 많이 꺼지는데 이때는 볼륨 필러로 꺼진 부위를 채워 인상을 개선할 수 있고요. 심한 처짐에는 실 리프팅도 추천드립니다. 실리프팅이 부작용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원장님 의견은? 실리프팅이
효과가 좋은 대신 부작용의 리스크도 큽니다. 왜냐하면 녹는 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시가 있는 실을 여기서부터 넣어서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 더 얕은 데 걸리게 되면 울어요. 운다는 말이 딤플이 생긴다는데 이 특정 부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면 그게 울렁울렁해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리프팅이 초반에 시술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붓기도 있고 멍이 들 수도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프팅이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술이고 또 잘 해야 되는 시술입니다. 원장님 잘하시나요? 저는 잘합니다. 많이 해보셨어요? 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실리프팅 한 10년 전에 선풍적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리프팅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연스러운 리프팅,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것도 결국에는 리프팅 시술인데 실리프팅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남들이 잘 모르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시술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시술이 요새 유행이라서 실리프팅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긴 했지만 나이가 많으신 50대, 60대 분들은 실리프팅을 해서 극적인 효과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는 성현철. 원장님께 오늘 확 늙는 시기와 그 해법들, 마사지, 그리고 리프팅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확 늙기 싫으신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오늘 많은 시술과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관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명심해야 될 핵심 습관입니다. 급격한 노화를 늦추기 위해 선크림과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요. 또 기억하실 것은 평소에 얼굴에 힘을 안 주는 것입니다. 마리오네트 팔자주름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를 앙다물거나 입꼬리를 내리거나 턱에 힘을 주는 습관들이 표정 근육을 긴장시켜 주름을 더 깊게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 전체 힘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비싼 시술보다 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노화는 복구가 안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 당장 선크림과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선크림과 보습을 실천하시면서 얼굴 긴장을 푸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의 진심이 피부과 전문의 피부는 성현철이었습니다. 림프로 배설되는 통로 같은 게 있어요. 얼굴 테두리, 그 다음에 목 이런 데가 림프로 배설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마사지 좀 열심히 해주면 림프액을 빨리빨리 빼줘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붓기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내가 꾸준히 지어오던 그 표정이 결국에는 주름으로 남고 그 습관과 그 근육의 톤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의 톤.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가지고 있는 그 텐션, 그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톤이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표정을 짓지 않아도 평소에 그냥 걸려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찡그리고 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로 여기가 이렇게 쳐져 있을 것이고, 내가 맨날 이렇게 화를 내고 찡그렸다 그러면 미간 주름에도 기본적인 근육의 힘이 달라요. 그러면 그 모양대로 주름이 생기고 또 그 모양대로 얼굴이 약간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 늙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이나 아니면 넓은 목근을 펴주는 이런 마사지라든지 이런 운동, 그리고 이 부분을 풀어주는 이런 마사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 좋은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다른 아주머니들이 얘기하세요. 얘는 그냥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웃고 있다고, 늘 웃고 있다고. 이건 사실은 되게 철학적 내용이기도 한데 내가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결국에는 이게 굳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에는 얼굴에도 나타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웃어주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